다음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께서 결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공공 인터넷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동안에 공공 인터넷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많이 통과.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픈넷에서 공공 인터넷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박주민 의원실 및 고민정위원실에서 준비했던 그런 법안들이 순조롭게 통과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와 또 기쁨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재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그 지자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공공인터넷은 최소한만 하도록 하겠다는 이제 그런 좀 정책적인 의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그 기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그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이제 그 중복 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도 과도한 투자,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라몬 로카님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은 이제 수도 전기하고는 좀 다르다. 인터넷 그 수도와 전기는 이렇게 새롭게 생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인터넷은 사실은 이 접속만 하면 서로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결에 있어서 더 많은 연결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이고 그 민간 사업자들의 생산 활동이 어떤 뭐 이윤을 보장해 주거나 반드시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성질의 공공재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망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오버빌딩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구축하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여러 망사업자들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지금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데 도리어 공공 인터넷으로 바뀌게 되면 그 각 집의 연결 문제는 그 공공 인프라를 통해서 우선 갖춰 놓고 그러면 그 공공 인프라를 망사업자들이 임대를 해서 공공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렇게 같은 지역에 중복적인 망을 두는 것 대신 그 하나의 사업자가, 물론 하나의 사업자가 민간이 되게 되면 그게 독점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의 공공사업자가 그 물리적인 망을 건설을 하고 이것을 그 민간 사업자들에게 임대하는 이런 그 대안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그 지자체에 의한 인터넷 사업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어떤 정책적 의지는 공공 인터넷이 가질 수 있는 그 다양한 발전 방식을 도리어 이제 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그 과기부 입장은 아니고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통신망이 미치지 않는 서비스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했는데, 기존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미치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미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기존 통신망이 적절한 품질과 적절한 가격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가격 및 품질상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토퍼 미첼님 발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2,000개의 그 수많은 2,000개의 그 공공 인터넷 서비스 중에 상당수는 이미 그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도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사각지대가 아니지만 가격과 품질 면에서는 사각지대인 그 부분도 공공 인터넷이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공공 인터넷을 처음 하려고 했던 곳이 도서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라는 것도, 바로 서울시에는 사실은 이미 여러 망사업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 틀림없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각지대 때문에 많은 그 가게들이, 많은 그 가구들이 통신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망을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당시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는 그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11,000대의 액세스 포인트를 새로 설치해서 생활권 면적의 100%로 2021년까지는 생활권 면적의 100%로 확대하겠다라는 그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동통신 약정을 할 때 이제 무제한으로 그 고가의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공도로나 이제 여러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고가의 무제한 약정을 쓰지 않아도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라고 했을 때 반드시 물리적 사각지대가 아니라 품질과 가격상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신
그 이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민간 사업자가 그 과도하게 구축하는 지금 그 말하자면 공급망을 과도하게 구축하는 이제 과잉 투자의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또 그 고가 무제한 지금 이런 통신망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무료 와이파이가 도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또 새로운 차원으로 이 공공성이 확보되고 또 보편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과도한 최소한으로 지금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기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뭔가 그 함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입장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사례를 서울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서울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안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스마트한 규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뭔가 이렇게 그 브로드밴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약간 조금 좀 생소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에서 김주호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참여연대 민생망부 김주호 팀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일단 시민들의 힘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아마 크리스토퍼나 라몬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뭐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인데 크게 두 가지 권력을 감시를 하고요. 하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 그리고 또 하나는 재벌대기업과 같은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 이 두 가지를 하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민생희망본부는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와 같은 가계에 부담이 되는 이 비용들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는 1998년부터 저희가 인하 운동을 계속 해왔고, 지금 20년 넘게 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해오는 그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통신사와 이 시민들이 같이 좀 대등하게 사실 싸워볼 만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난 20년간 이 통사들의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 지금은 이 영향력이 국회나 정부, 뭐 언론 어디에도 안 미치는 데가 없어서 사실 상당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또 통신 공공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만나니까 너무 든든하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토론문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토론문은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또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서로 대체를 하고 여기 나오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 그러니까 지자체가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가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취지에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하고, 어쨌든 사업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 선택권이나 편익이 늘어난다는 이 전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안은 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은 이제 앞서 두 분이 말씀해주신 해외 사례와 다르게 좀 특수한 상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은 해외와 다르게 초기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 통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연구개발비 이런 지원이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제도 차원에서 이미 통신의 공공성과 보편성이 상당히 지금 보장되는 형태로 지금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도 수익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들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공공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보편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각 지역이라든가 특정 그 이용자에 대한 차별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통신 서비스 요금을 결정할 때 그 통신 사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편리라던가 공평 저렴한 요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제도까지 법 문구까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제도들이 이런 그 문구나 법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나 공공이 이런 그 요금이 저렴하게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여러 가지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게 문제다. 오히려 한국은 지금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에만 서비스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한국은 거의 없거든요. 워낙 지역도 땅도 좁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사실 거의 대부분 LTE 같은 경우는 전국망, 심지어 5G 같은 경우는 이 통사들이 홍보를 했던 것처럼 휴전선에도 지금 5G가 터진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뭐 통신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아예 배제되는 이런 사례는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지금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국은 그 보편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모두가 비싼 요금을 내는 이게 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도 작고 해외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독과점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독과점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가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 처음에 도입할 때도 사업자들을 늘려서 플레이어들을 늘려서 경쟁을 더 촉진하고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편익으로 이어지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알뜰폰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과연 공공이 다시 자가망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독과점이 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사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사업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그 전에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규제 권한을 충분히 쓰는 하에서 이 사업자도 늘어나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그 공공이 그러니까 지자체가 공공 자체망을 도입을 하게 되면 중저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낮은 요금제를 쓰면서 이 공공 와이파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계통신의 부담을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요금제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특히 5G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요금제가 월 45,000원에 8GB짜리 요금제가 최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8기가를 안 쓰는 그러니까 8기가 이상 쓰는 분들은 이 요금제를 쓰면서도 와이파이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요금 자체가 월 49,000원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자가망을 도입하더라도 이게 가계통신 민화에 큰 사실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특히 취약계층이라던가 또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공공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더라도 지금 기본 요금제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저 요금제를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된다. 한 2, 3만 원대까지 낮춰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다 못 쓰시는 분들이 지금 높은 요금제를 내면서 이 데이터를 다 쓰지도 못하는 공공 와이파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공공 자가망을 활성화하더라도 충분히 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최저 요금제 그 요금을 더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5G 요금제만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 중저가 요금제하고 고가 요금제의 데이터 차별이 지금 너무 큰 상황입니다. SKT 기준으로 지금 5G 요금제 보시면 59,000원짜리 요금제가 월 24GB 그리고 만 원을 더 내서 69,000원이면 110GB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지금 문제가 있냐면 59,000원을 내는 분들은 1GB당 2,458원 정도의 금액을 내면 되는데 1만 원을 더 내면 1기가당 627원, 그러니까 4배 정도 싼 요금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원 차이로 이렇게 4배,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같은 5G 서비스고 뭐 속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용 지역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단지 그냥 돈을 더 낸다는 이유로 데이터 요금의 차별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거는 저희 시민사회단체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사실 인가 당시, 그 다음에 요금 신고 당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적인 요금제들은 충분히 걸러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요금제가 나오는데 그 요금제를 누가 쓰겠습니까? 조금 막 2, 3만 원 더 내면 훨씬 많은 데이터를 주는데,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 보조금이라든가 마케팅비를 고가 요금제에다가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 와이파이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고가 요금제를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쓰도록 유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큰 영향을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용 약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 와이파이 도입하더라도 저희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차별이 지금 큰 상황에서는 이거 거의 뭐 지금 통신사들이 내면 거의 그대로 사실 통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제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만 최근에 1심 법원도 이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예측치에 불과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면 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지금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이용 약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5G 인가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5G 인가 당시에 SK텔레콤이 공급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풀려서 잡고 실제로 이후에 5G 망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금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당시에 가입자 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이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5G에다가 엄청난 마케팅비나 이런 것들을 집중시키면서 실제로 가입자 수도 상당히 크게 많이 늘었고 그 ARPU가 높다 보니까 통신사들의 수익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년 후에 그 당시에 인가가 제대로 됐는지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져서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나온 것인지 이런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시민사회단체가 그럼 대신할 테니 자료라도 내놔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거 대법원까지 가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 나오려면 앞으로도 4, 5년 걸리는데 그때 가면 5G 서비스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이 지금 5G 서비스 엄청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요금을 엄청나게 폭리를 받아가고 있는데 4년, 5년 후에 국민들이 실제로는 예측과도 다른 엉터리 예측으로 엄청 비싼 요금제를 내고 있었던 게 밝혀지면 과기부가 이걸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 와이파이는 저희는 하면 좋지만 그 전에 한국이 지금 보편성이나 공공성에 상당히 보장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하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그 토론문 쓴 거 중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거 하나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대점의 이제 세 번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자체라던가 또는 뭐 이번 그 법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해외 사례처럼 민간 사업자들이 지역 통신 사업자로 등록이 돼서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에 사업자들이 난립한다던가 아니면 폐업이나 철수를 할 경우에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담보되지 않으면 공공 와이파이라던가 또는 지역 통신 사업자들이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공공이 자체망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공성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실효성을 떠나서 계속 시도해볼 만한 필요가 있고 여기서 과기부가 지금 최소한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규제를 강하게 하든가 아니면 망은 적극적으로 공공망을 깔아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 법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규제도 안 하고 공공망도 최소한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과기부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게 출발부터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 주도로 통신망을 설치를 했고 또
법안으로도 법적으로도 상당히 보편성이랑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그 통신사 3사의 그 독과점 그 체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상당히 과도한 요금을 물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그 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역 통신 사업자가 뛰어들 경우에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기정이 저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특별히 이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고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한 10년 동안. 그래서 이 가격 규제에 대한 그 정부 측의 그런 의지가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이런 논의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네 번째군요. 마지막인데 임승철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네, 임승철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이신데요. 공공 와이파이 팀장이십니다. 담당관 하에 이 팀장 체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공 와이파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임승철 팀장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의 공공 와이파이 팀장입니다. 저희가 토론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토론 자료에다가 제가 좀 토론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를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배경과 진행 경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 계획, 그 다음에 현재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서울시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재 이 통신에 대한 이 어떤 분야로 보시면, 기존에 있던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통화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데이터 중심 통화가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하게 되는 그런 공공 필수 재화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늘어나는 가계 통신비도 지금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죠. 시민에 대한 부담들이 좀 생긴 것이 있고, 그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히 정보 소외계층, 이 디지털 분야, 특히나 저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보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정책 추진을 좀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글로벌한 어떤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자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희 서울시가 그러면 그동안 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공공 와이파이를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도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공 와이파이가 보편화된 그런 와이파이라고 되는 게 보편화된 그런 시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소규모적으로 시범 사업 어떤 규모로 추진을 해왔는 그런 시기였었고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2020년서부터 저희가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애초에 전체에 저희가 서울시가 총 25개 구가 있는데 서울 전역을 이제 나누면요. 그 중에 우선 시범적으로 5개 구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라는 명목으로 1840대를 구축을 하였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서비스를 해 왔는데 그해 이제 연말서부터 중앙 정부하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민간 이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또한 그 민간 그 통신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그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해석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쪽으로 어떤 뭐 행정적인 어떤 그 조치가 좀 취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예고가 좀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에 어떤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을 중단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가지고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2021년 12월서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그 과기부에서 이제 임대망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망 기반인 그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 그 사건을 잠깐 그 중간에 대한 그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5개 구에 대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나머지 20개 이제 구에 대해서 추진을 저희가 하려고 하였으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앙 정부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추진하는 것이 약간은 좀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먼저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화 그 재단이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또 이 재단이 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간통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이 그 되는지 여부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었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일단 접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뭐 재정적이라는 여건은 중요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 제반 환경과 어떤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그런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논란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그 통신사가 설치한 임대망을 가지고 저희 이 사업의 이름으로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이제 하겠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게 바로 재작년도 2021년 11월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이제 통신사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자가망이 아닌 임대망을 가지고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그 2021년서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그 주요 도로나 관광 명소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와 그 이 노인들 또 청소년들 어르신들 이런 그 분들이 그 주로 계시는 복지시설 저희 한국에는 이 복지시설 다른 나라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저희 서울에도 이 복지시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구축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복지시설 등을 위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 뭐 계획된 여기에는 4,000대라고 되어 있는데 4,000대 아마 이상이 뭐 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는 그 이 일정과 그 양에 따라서요. 그 저희 계속 추진을 계속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1년서부터 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 12년, 13년이 된 이런 시점에 된 그 와이파이들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그 시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와이파이도 있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이 통신사와 협업을 해서 통신사에 있는 그 어떤 저희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망에 통신사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한 그런 그 임대망 형식의 와이파이도 있는데 그런 와이파이들이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많이 좀 진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화가 좀 심한 와이파이들은 저희가 교체를 추진하려고 지금 그 여기에 표현한 대로 고도화를 저희가 추진할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한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와이파이를 노후화된 와이파이를 교체를 할 예정에 또 있습니다. 그 대수도 약 한 4,000대 가량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진행되고 있는 게 민선 8기라고 하는 이 시정 이 운영 기간인데 그 사이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공 와이파이 신규로 설치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노후화된 와이파이를 교체하는 것 해서 약 한 8,000대 가량을 그 신설 또는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와이파이는 그 기존에는 자가망 기반으로 설치를 했다가 2021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중앙정부와 어떤 그런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 방향을 바꿔서 임대망으로 설치했었던 그런 어떤 시기였고, 앞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 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극적으로 그 개정된 법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을 이제 지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 경제성 측면을 보시면 자가망 기반으로 만약에 저희가 그 전에 설치했었던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면 자가망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하게 되면은 와이파이뿐만이 아니라 그 IoT, 그 사물 인터넷 있죠. IoT라든가 다른 뭐 CCTV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다양한 그 스마트 시티 서비스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임대망으로 하게 되면은 오로지 와이파이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약 자가망을 활용을 해서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게 되면 자가망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그 공공 와이파이 전용 광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그 속도 따지면 이제 뭐 현재는 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공공 와이파이가 한 기가급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이 속도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가 그 기존의 어떤 단일화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이중화된 구조로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어떤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신속하게 그 장애를 복구해서 그 시민들한테 그 불편의 이 와이파이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운영적인 측면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지방자치단체들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서울시 전반에 그 지하철로 된 어떤 그 교통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로 된 교통 인프라 내에는 그 광 케이블을 활용한 그 시설들이 많이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도 거기에 그 지하철 터널 내에 광 케이블을 많이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 케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그 와이파이 플러스 그 스마트 인프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인프라들을 지하철로 된 터널에 설치된 지하철에 대한 광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적은 비용으로 저희는 이 자가망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게 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의 그 정책 추진 방향 중에 하나인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고 그런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도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찬성을 하고 지금도 거기에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가망 기반으로 와이파이를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의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이 자가망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비용이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그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신촌, 홍대 같은 이런 상업적인 그 지역 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에는 기존 그 통신사들이 이런 5G LTE도 많이 설치했지만 기존 그 와이파이도 설치를 많이 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저희가 자가망을 굳이 여기까지 이제 그런 지역에다 자가망을 포설을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서비스한다는 건 아마 그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자원의 중복이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저희도 서울시도 그런 식의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기존 그 운영과 설치하는 방식대로 임대망
즉 통신사에서 그 와이파이나 그 아니면 그 이 서비스 통신 서비스 하고 있는 방안을 그대로 저희가 그 차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이 한강공원이나 하천변 또는 근린공원 저희가 서울시가 얘기하는 이런 그 공공성이 강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뭐 많은 부분도 어느 뭐 일견 있다고 하지만 어느 뭐 이 하천변이나 근린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에서도 시민들은 그 와이파이나 어떤 통신 서비스를 그런 원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까도 여기서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이런 그 고가의 요금제인 통신 이 서비스를 LTE나 5G를 사용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이 시민들한테 그 이 무상으로 와이파이를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하면 큰 시민들에 대해서 큰 아마 실익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를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참고적으로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CCTV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망을 형태로 해서 그 CCTV망이 이런 공공성이 강한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자가망을 추가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를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저희가 서비스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 공공 임대 이 노인이나 다문화 아니면 여성 청소년 같은 이 정보 취약계층 아니면 디지털 소외계층 이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또 공공 임대 아파트에 그 살고 계신 그런 분들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IT나 그 기타 여러 분야에서 좀 취약한 그런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아니면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그 공공 와이파이를 포함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을 확충하는 그런 저희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그 발표를 한 그 자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제 자가망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아마 이제 전 서울시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만 또 재단을 이제 또 따로 설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제 중앙정부의 갈등을 겪으면서 아마 그 중간에 일반 통신사 3사와 이렇게 임대망을 해서 그런 공공 와이파이를 그 서비스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약간 좀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시 좀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특성별이나 수요자 특성별로 해서 공공 자가망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임대망을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전역에 지금 CCTV가 온갖 곳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자가망을 설치하는 게 이렇게 경제성이 높다고 한다면은 꼭 임대를 하지 않고 이 자가망 중심으로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개정하는 서울시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